네, 화성장의 전용기입니다. 제가 질문할 거 많은데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방금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인사청문회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전 배우자와 아들 유학비 관련해서도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전 배우자한테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해도 모자랄 판에 전화해가지고 잘 키워준 건 고마운데 애 유학비 어떻게 보내는지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배우자도 이 TV를 통해서 청문회 장소를 보고 있었는데 계속 전 배우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아들 문제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상황 속에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규명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 시간까지 후보자한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나, 저는 굉장히 좀 정치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소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배우자가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후보자한테는 말도 못하고 친정에 연락해가지고 생활비를 좀 받았답니다. 사실 한 사람의 가정으로서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장소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야기했냐. 과거 언론 보도에서 당신 배우자가 친정에 생활비 받은 거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냐. 지금 얘기하니까 답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도 야당의 주장에도 청문 전국이기 때문에 1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없고 생활비 내용에 대해서 나왔고 심지어 방금 전에는 증여세까지 납부했다.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어서 그것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한 거 엄마하고 딸 간의 사이에 있었던 거래 내역까지 이름 지우고 금액 지우고 보내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현금의 융통 문제, 당신이 장롱에다 몇 억을 넣어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세상을 선과 악으로, 그리고 저는 뭐든지 이런 하나까지라도 증명해야 되는 그 사정정국, 검사의 시각으로 봐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국무총리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그 생활비 문제, 그 가정사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의 논란을 사실상 없는 사실로 덮어 씌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저는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해당 부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엄마한테 딸이 요청해서 받은 것까지 증명한다 그러면 저는 저희 의원실을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고 제 입장을 밝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 문제 하나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표현의 자유를 매개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크게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던 사이버레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실 겁니다. 뭐 뻑가, 탈덕수용소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뭐 사이버레카다라고 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한동안 문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재벌 회장들, 뭐 최태원, 정용진, 뭐 대기업 총수들도 사이버레카들에 대해서 굉장한 명예 실추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 후보자께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모욕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들 처벌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미국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잘 아실 겁니다. 뭐 뻑가, 뭐 탈덕수용소 이분들이 뭐 연예인이나 셀럽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다 보니까 국민이 결국에는 고발했고 미국의 사법 제도까지 이용해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신상을 받았어요. 근데 유튜브를 예로 들면 법원에서는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해서 미국 법원에서 오케이를 받아야만 그 사람의 신상을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 고발하고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이버레카들은 그 법망을 피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한국 플랫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사실상 수사 협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플랫폼에 있다가 약간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외국 플랫폼으로 숨어 들어가요. 단순히 유튜브뿐만 아니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대리인 제도가 똑바로 안 돼 있고 이에 대한 징벌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똑바로 두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고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면 따르겠다라고 그 해외 법인들은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협조하지 않겠다. 저는 그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마지막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 네. 쓰셔야 되니까 막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이버레카에 대한 처벌 강화,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구태여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까지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타인의 자유를 훼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나,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버레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 최근의 일종의 각종 미디어 환경이라든가 문명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영기 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당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조금 이 문제를 관심 가는 의원님들이 많이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미국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미국서 법 공부를 하면서 제일 크게 하나 느꼈던 것이, 야,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명예훼손, 특히나 공인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폭을 넓게 하지?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 폭도 넓고 많이 참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을 해서 우리의 상황에도 좀 맞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도 그것이 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공인이건 아니면 그러니까 정치적 공인이 아니더라도 또 일반에 있어서도 이렇게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은 조금 환경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이용하려면 또 수억대 들어가는 거예요. 돈 없으면 대응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은 그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환경에서 굉장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느껴서 자살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 사회적 현상을 낳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반드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국회에서 입법하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법 활동하는 것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몇 번 국정감사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애인들, 그러니까 와상 장애인들이 비행기 탈 때도 6자리를 예약을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4자리인가 6자리인가 그래요. 왜냐하면 누워서 가야 되니까 사실상 의자 6개를 빼야 되는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단순히 비행기를 타지 않더라도 지금 사실 전국 장애인 전장연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어떻게 보면 불편을 가중시키는 방법이라도 통해서 자신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께서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 종교계도 방문하시고 실제로 네, 한덕수 전 그렇습니다. 총리도 그렇습니다. 만나 뵙고 하셨는데 이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전장현의 분들이 우리 사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방법이 이게 맞나 싶은 상황이 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임 한덕수 대행께도 몇 번 만나고 찾아가고 우리 사회 각계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유니버설 디자인 뭐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것을 풀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총리가 되면 작더라도 명확하게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권의 논란이 이 장애인분들이 이동권을 요구하면서 하는 행위들이 출근 시간에 바쁜데 왜 이러 계속하냐,
이거 못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화돼서 저는 굉장히 무리라고 봅니다. 저도 휠체어를 타고 광화문역을 가봤는데 그 큰 역사에 엘리베이터 하나 있어요. 사실상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을 몸소 체험.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님 잘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작더라도 최대한의 그 책임을 사회적 책임을 이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영기 의원님께서 아까 그 신상 관련한 자료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할 상황이 되더라도 전 의원님께서는 필요치 않다라는 말씀을 감사하게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제게 여러 가지를 믿지만 검증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을 포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털릴 만큼 털린 사람이고 낼 만큼 다 낸 사람이고 그래봐야 2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보시고 더 큰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